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데 야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니까 속 시원히 알려주는 데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그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내용을 한번 공부해볼까 바로 살펴볼 텐데, 경제 상식 사전, 오늘은 자본이득세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본이득세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본이득세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가, 요즘 보면은 코인으로 인해서 막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세가 나온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JP모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뉴스 증시, 뉴욕 증시가 강세장이었는데 이 자본이득세 때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골드만삭스는 아니야 자본이득세 별거 아닐 거야. 왜냐하면 최종 자본이득세 인상이 월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본이득세가 뭔지를 알아야 뭐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내가 판단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는 그래 위험한 거야 안 위험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돼 사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거 아니거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 자산을 매각에서 발생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라고 보면 돼요. 우리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자본 자산 양도가 일어났을 때 그 양도할 때 일어나는 발생한 소득이 있을 거예요. 1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팔았다. 그럼 1억에 대한 소득이 생겼죠. 그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식 표현을 해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미국은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조금 내게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같은 개념으로요, 여러 자본 자산을 매각을 할 때 생기는 수익에 조세를 매기겠다인데, 현재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2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갑자기 이야기 나온 게 39.6%, 약 2배 정도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많은 자본시장들이 출렁거리게 되죠. 왜냐하면 야 저거 지금 발표하고 나면 난 세금을 20%나 더 내야 된다고? 그러면 잠깐만, 내가 지금 1억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20% 내면 2천만 원 세금을 내는 건데 40% 내면 4천만 원 내는 거잖아. 그럼 내 수익이 80%에서 60%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부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자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그거보다 손실률이 더 커지게 될 텐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팔아야 20%의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일단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채권까지 모든 투자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돈을 번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겠죠. 아무래도 자산이 빵빵 늘어나는 사람들, 비트코인으로 뭐 1억이 400억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금 그까이 거 뭐 돈 많이 벌면 내도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팔면 안 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시행하고 난 다음에 팔게 되면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안 내도 되는 거 내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증세 이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본이득세가 지금은 전 세계 증시에 조금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이 자본이득세를 뭐 인상하겠다라고 하니까 애플,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는 악재가 생겼다라고 하죠. 빅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큰 기술, 그러니까 기술로만 올라온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 기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가 좀 짱짱하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회사는 좋을 거야, 이 회사는 괜찮을 거야, 이 회사는 더 갈 거야 하니까 기업의 올바른 가치, 성장 가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회사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특히나 자본이득세가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요. 수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장기 보유하려던 사람들도 그리고 고수익자들도요. 갑자기 내가 지금 20% 손실이 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20% 폭락이 나오는 느낌인 거거든요. 세금 내라 하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지금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일단 수익을 한번 실현시켜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상승 랠리를 멈추게 된다. 상승 랠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서학개미들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학개미가 큰일 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에 막 서학개미들 지금 정말 많다라고 하는 시기인데 그 사람들이 세금 낼까봐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실제로 소득이 31만 달러가 넘었을 때 최고 세율이 40%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주식 수익으로 3억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주식 수익으로 3억 5천만 원을 내는 서학개미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극소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많이 보진 못했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뭐 2억, 1억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는 거 봤는데 3억 5천을 벌려면 적어도 5억에서만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는 되기 때문에 개인들, 우리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매도가 생기게 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개미들도 같이 매도하게 되면은 결국 그로 인한 매도세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세금은 안 낸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와 이 이슈가 뭐 가벼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벼우니까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과연 뭐 어떤 증시의 효과를 갖고 올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조금 상승 제한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야 뭐 세금 그까이 거 내면 되지 더 갈 건데, 그러니까 20% 뭐 세금 낸다고 에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져갈래 라고 하는 시각도 나올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정책이 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출렁거리면 좀 피할 수 없겠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일단 이미 자산을 형성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 더 내는 것이 아깝긴 해도요 증세가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리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난 이미 뭐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걸, 하루에 막 100억씩 벌리는 걸, 그죠? 하루에 뭐 10억씩 벌리는 걸, 뭐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내가 2억을 세금을 냈다 했는데 4억 내라고? 괜찮아, 나 돈 집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입장들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형성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벌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앞선 사람들은 세금 20%만 내고 나는 이제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40% 내라니 불공평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투자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시장인가? 라는 걸 고민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은 차라리 주식하지 말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세가 매도 부담을 갖고 오고 매수를 유보시키면서 매수를 좀 안 하려고 하는, 보류시키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예상밖에 큰 하락이 없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위에서 그냥 수익을 실현시켜버려야 되겠다
아니 증세를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 팔아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대주주 요건 완화 그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연말에 막 매도세가 좀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발 빼놓고 매도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한번 보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고 다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계속 들고 간다라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팔아야 될 때는 있고요, 또 사야 될 때가 있고 치고 빠져야 될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치고 빠지는 관점이 있어가지고는 살짝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익 많이 내면은 뭐 돈만 많이 벌면 세금이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낸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그 상황을 이용하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세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에이 고소득자들만 뭐 해당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돈도 차근차근 불려나가면은 고소득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거보다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사소한 상황에서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돈이 많든 적든 언제든지 계속 내 자산을 우상향으로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슈가 있든 내 돈만 벌면 돼, 뭐 수익만 많이 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 많이 내시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차분하게 내 전략을 짜시길 바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세금이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이득세 뭐 사실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는 큰 출렁임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대응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